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부동산 때문에 결혼 포기, 문, 정녕 모르시나 30대 또 절규. 네, 정말 안타까운 30대의 절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29일 현재 1,400여 명이 동의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청원 진행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제목을 볼 수가 있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불안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 40대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며 저처럼 중산층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배필을 만나서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청원인은 그런데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면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루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들, 딸이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 그대로 서민이죠. 이 서민으로 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니 참으로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향비즈, 계속 이어서 부동산 이슈입니다. 시민 절반, 문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을 올렸다. 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꼽은 의견은 30%대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출,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이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민 10명 중 5명은 향후 1년 이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이딴 부동산 실정을 꼽는 의견이 50.8%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35.9%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에서 28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 28일 KBS 뉴스에 출연해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값 상승 원인,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실정이 50.8%로 1위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 없다는 것이 66.8%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 안정, 상승하는 것으로 47.1%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법 평가, 도움 안 된다, 53.6%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과세 강화, 반대가 43.7, 찬성이 43.8로서 팽팽하게 찬반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보시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2305.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닥 811.6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 부동산 주식 연끌 투자 20대 대출액 47% 폭증. 지난해 20대의 대출액이 전년 대비 47%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이른바 연끌 추세가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20대와 30대 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올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243만 원으로 전년도 847만 원보다 46.8% 396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30대 평균 대출액도 5,616만 원으로 전년도 4,925만 원보다 14% 691만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4,2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 281만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0대의 대출 상승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6배 이상, 30대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한 부동산 연끌이었습니다. 20대는 직장의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생활비를 줄일 테고 그러면 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크립토 뉴스입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비트코인 1,538만 5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44만 600원, 리플 275원, 비트코인 캐시 30만 3,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트코인들의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신문. 페이팔도 JP모건도 암호화폐 시장행. 논란 속에도 암호화폐 위상은 올라간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위상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두고두고 논쟁과 의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이팔, JP모건 등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은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금융권 대표주자 중 하나인 JP모건이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면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조만간 JPM 코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JPM 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 비율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JP모건이 올해 초 개발했습니다. 그간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형 기술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는데 JPM 코인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100여 명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암호화폐 업계에 대형 호재가 나왔죠.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팔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매매하고 보관할 수 있고 상품 구매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죠. 여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합의 및 51%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새로운 블록의 생성 51% 합의. 블록체인에서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 합의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합의는 컴퓨터 내의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51% 과반수 공격에 강한 합의를 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이란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합의 모델, 합의 방식, 합의 메커니즘 또는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없으며 통일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 있는 중앙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블록의 생성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51% 합의라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으로서는 POW, POS, TPOS 등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합의 해시파워 51%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1% 공격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어떠한 단일 주체 혹은 조직이 다수의 해시레이트를 제어할 수 있다면, 즉 공격 가능한 파워를 가진다면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51% 공격자는 트랜잭션 순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거나 제외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파워를 소유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주체가 통제권을 가지면 트랜잭션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발생시킨 트랜잭션을 되돌릴 수 있어서 이중지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공격이 성공하면 공격자들은 트랜잭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승인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마이닝을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초기의 비트코인에서는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었지만 현재의 비트코인은 이미 확실한 탈중앙으로 분산되어 있고 합의 알고리즘이 강해서 지금은 벌어지기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블록의 생성 51% 합의. 새로운 블록이 하나 생성됨으로써 51%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블록은 노드들의 51% 합의에 의해서 가장 긴 체인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